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신 상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상관 모두요. 내가 생해 놓은 것입니다. 생한다. 내가 만들어 놨다. 내가 낳았다. 생산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병이라면은 병화일간이라면은 이렇게 이 원 안에 글자는 음의 글자입니다. 왜 안에다 그렸느냐? 음은 수렴, 응축 하기 때문에 안에다 그렸고요. 밖에 있는 글자는 양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양은 발산, 확산, 팽창 하기 때문에 밖에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생하해 놓은 게 모토와 기토가 있는데 나와 같은 양으로 음양이 같아야 되거든요. 병이 양이니까 무가 양이고요. 기는 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한 것 중에 나와 음양이 같은 무토가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기토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토가 상관이고요. 이거는 식신이 돼요. 식신, 밥식자의 밥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런 소리죠. 지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지 각 12글자에는 지지 속에는 감추어진 천간,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지지에 장, 감출장, 감추어진 천간이 있다. 그래서 지지마다 지장간이 있는데요. 지장간에는 여기, 중기, 본기가 있어요. 이 본기가, 이 본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지지 글자의 음양 오행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무토가 토기 때문에 진도 토가 되고요. 오행상 토가 되고요. 음양은 무토가 이 밖에 있으니까 양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진토도 병화의 입장에 결국은 지장간의 번기가 지지 글자를 지지 글자의 오행뿐만 아니라 양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기가 무토니까 병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식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토는 식신이고요. 이 축토는 지장간을 보면 개신 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가 토기 때문에 축도 토고요. 오행상 토에 해당하고 음양으로 보면은 기는 여기 음이니까 이 축토는 상관이 되는 것이죠. 병화의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 상관, 공이 모두 병화가 여자다. 그러면은 이 식신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해당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자식성이라고 그러죠. 자식궁은 이 시지에 해당하고 또 남녀공이 모두 식신상관은 내가 이렇게 생하에 놓은 거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하라든지 그 직원 중에서도 나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제자를 의미해요. 내가 생해주고 생해준다는 것은 낳는다, 생산한다, 도와준다, 우애해준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병화가 남자라면 나의 부인은 이 재가 되거든요. 재. 재성이 내 천대, 내 철을 생해준 사람, 내 철을 낳아준 사람이니까 장모가 되는 겁니다. 장모. 사람으로는 식상모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식신상관은요, 이 내가 이 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이 식신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침, 내 땀, 내 모든 정액 이런 것도 전부 다 식상에 해당하죠.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요. 나의 활동성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표현, 나로부터 표출된 것.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을 또 글이나 예술로 이런 게 전부 다 식신상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생식 능력, 이 성적 능력이 좋습니다. 또 식상이 잘 발달된 사람은 아, 이성 간에 교제할 때 그 성적 어, 호수력이라고 하고요. 소구능, 성적 소구능력, 섹스 어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인간의 활동성을 보면요. 크게 이런 내 활동으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든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냥 이 목적이나 결과 없이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일상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신적인 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결과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일이라고 그러죠. 일이나 뭐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결과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 역량, 컴peten스, 능력, 어빌리티, 캐퍼빌리티, 기술, 스킬 이런 거 모두 이 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낸다, 목적이 있는 생산을 하고 있다, 제조. 그러면은 이 생산 과정에 필요한 사용되는 설비, 예, 그것도 이 식신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을 위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설비, 도구나 장비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는 이 물건에 해당하니까 재물에 해당하죠. 그 재물이 결과라면 이 식상 활동을 통한 그 결과가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설비는 이 재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나 시설도 식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또 목적을 위해서 일이나 직업 중에 행동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사람을 가리킨다든지 뭐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역시 에, 교육, 의료에도 이런 기술,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런 경우도 식신상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결과나 목적을 위한 그 과정,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행동, 이것은 일이자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결과나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일상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곧 목적이 행동 그 자체가 되는 거죠. 행동이 곧 목적인 거. 여행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일상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내가 향수한다고 그래요. 이 향자가 누릴 향자예요. 받아서 누린다. 그냥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긴다, 누린다. 일종의 자유스러운 행동 이런 거죠. 또 여행은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이죠.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행동도 역시 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 흔히 이게 식신, 이 상관, 이 식신, 이 밥식자 때문에 보통 이 식신을 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인도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밥그릇이 엎어졌다, 전도됐다. 아, 그런 의미에서 식신을 밥그릇을 엎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식상은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다. 이렇게 통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식신은 밥이고 또한 의식주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식주에서 의는 옷이니까 옷은 나를 보호해주는 인성이라고 해야 되고요.
주는 집이니까 부동산이니까 이것도 역시 인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는데 이 식만은 식신이랍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궁색해요. 식신이 밥이고 의식주다. 예, 이거는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한,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음양오행의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음, 아, 이 식신상관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만들어진 것은, 예, 이 당시는 이게 북송 때 서자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자평명리학이 탄생됐을 때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이런 식신상관이. 북송 때면은 농경사회고요, 왕조시대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이 밥이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그때는 이 시대가 왕조 시대고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려면 모두 이 정관 관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 관에서 일을 해야 거기서 주는 녹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그것이 정제가 되는 거죠. 그거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 선비로 태어났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원이 돼서 녹봉을 받아서 이 정제로 먹고 사는 거고요. 농사 짓는 것은 그 당시에 토지 분배가 균분하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귀족이나 권문 세가에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들 밑에 가서 일을 하거나 노비라든지 내지는 이들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반인들 권문세족이나 양반 돈 많은 사람들이 관이나 다름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그 관한테 잘 보여야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공업도 대부분 관급공사입니다. 뭐 성을 쌓는다든지 뭐, 뭐 화살을 만든다든지 대포를 만든다든지 대부분 다 관의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농기구도 물론 있기야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농기구도 대부분 권문세 쪽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업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 상업이 다양화되어 있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용어가 만들어진 시대상을 보면은 지극히 이 관 위주로 관에 친화적이야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 관은요, 이게 법이고 질서고 나라고 임금 그 자체예요. 여기에 이 임금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이 상관입니다. 이 상자가 상처를 낸다는 거죠.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나 임금을 거부하는 것이 상관입니다. 그러면 임금 입장에서 자기를 거부하면 이것이 반역입니다. 반역도. 반역도는 동양 사회에서 3족을 멸하게 돼 있어요. 3족. 능지처참 죽은 사람도 다 꺼내가지고 다 아주 파쇄해 버립니다. 죽은 그 유골도요. 네. 그러니 이 관에 잘못 보이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임금 입장에서 나를 반대하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는 그런 세력들, 나쁜 세력을 이른바 상관이라고 한 거예요. 예. 또요, 상관의 나쁜 점이 또 뭐냐면, 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관은 나를 상하게 하는 이게 상관이 칠살입니다. 칠살은 보통 천관이 10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 글자와는 합을 하고, 일곱 번째 글자는 나를 극합니다. 그래서 극하는 정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살이라고 했어요. 죽일 살자죠. 그래서 칠살이에요. 이 정관 입장에서, 이 개수 입장에서는 기토가 칠살이에요. 개수를 죽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나쁜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은 첫째, 나라를 전복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겁재는 나의 재물을, 이 정제를
뺏어가는 아주 도둑놈이에요. 강도라고요. 양일 간의 겁제는 칼등 강도고 음일 간의 겁제는 도둑이라고. 그런데 에, 이 정관이 겁제의 칠살이에요. 겁제 입장에서는 정관이 겁제를 주기로 드는 이 칠살이죠. 요 좋은 칠살을 이 상관이 정관의 칠살이 상관이거든요. 정관을 죽여버려요. 그럼 정관을 죽여버리면은 정관이 겁제를 죽일 수 없으니까 겁제가 마음 놓고 나한테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강도로.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 보면은 임금 입장에서 봐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나쁜 세력이고 또 내 입장에서 봐도 나의 재물을 분탈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을 이 상관 때문에 상관이 정관을 극해가지고 정관이 자기 역할이 이 겁제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나쁜 측면 하나. 또 하나는 나의 재물을 그 겁탈해가는 강도나 도둑을 이 정관이 해결을 해주는데 이 상관은 정관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도둑 강도들이 날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재물을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나쁘게 이름을 진 겁니다. 반면에 식신은 먹을 복을 먹는 것을 관장하다 하는 신이다. 아주 좋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식신은 정관하고 합을 해요. 이렇게 병화일간이라면은 무토가 식신인데 무게 합을 해요. 이렇게 청간합을 하면은 제가 청간합의 효과에 대해서 추구한다, 원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거든요. 합을 해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식신은 이 정관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니까 능지처참 이 역도로 반역에 몰려서 죽을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잘 존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신은 그런 측면에서 좋게 이름을 진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요, 반역도가 아니니까 내가 살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사주 명리에서 수명성, 나의 목숨을 관장하는 별, 내지는 수원성이라고 그러죠. 목숨수의 근원원자요. 목숨의 근원이 되는 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식신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명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상관이 수명성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드물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상관이 연체가 돼서 나와 연결돼서 하나의 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역시 내 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면 내가 죽듯이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상관도 나의 수명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상관이 수명성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고요. 대부분 일간 좌우에 있거나 일간이 깔고 앉아 있는 게 월간이나 시간이나 또는 뭐 일지의 식신은 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의 식신이면은 간여지동이죠. 일간의 큰 뿌리. 그게 붕괴되고 파손되면은 몸이 다칩니다. 그래서 식신이라고 좋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나라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이렇게 합을 함으로써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좋은 거는 이 칠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 편과는 나를 죽이려 들은 이게 살입니다, 살.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이 편관이에요. 이 편관을 식신으로 제사를 합니다. 제관을. 이 편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칠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평간, 이 살을 식신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평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칠살 이걸 하죠. 칠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식신, 먹을 것을 주는 신이다. 아주 이름을 좋게 지었고요. 아, 이거는 상관은 아주 나쁘게 이름을 친 거죠. 그런 농경사회, 왕조시대 그런 그 시대상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예, 예.
요런 걸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 식신을 밥이라고 나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취지는 이겁니다. 예, 옛날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아, 그 가마솥 하나는 짊어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살아있다는 것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나의 활동성을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이다. 뭐 일상적인 활동을 누리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있게끔 하는 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식신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식신상관은 원칙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거라든지 내가 활동한 그 결과가 밥이에요. 예, 농사를 열심히 져 놓은 그 결과가 쌀이죠, 쌀. 예, 쌀, 밥은 원칙적으로 제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식신은 내 생명을 주관한다. 내가 나라에 반역도 하지 않고 잘 협조하고 또 내 나를 위태롭게 하는 실사를 내가 극해가지고 식신으로 극해서 내가 나의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그런 글자다. 그런 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신인 것이지 이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 10%는 이게 밥이라 소리는 나머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니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건 한 가마니예요. 그럼 나머지 9가마니는 그 시장에 가서 파는 거죠. 이렇게 제물로. 그러면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뭐 나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정도에 한해서 이 식신을 이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인 도식은 이 식신 입장에서는 편인이 칠삭이거든요. 내 밥그릇을 없는다 소리는 내가 일상 활동을 못하게끔 그걸 한다. 칠살이를 칠살로 그걸 한다는 의미예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좋고요. 또 흔히 이 식신 상관을 내 밥, 먹거리자 밥이자 의식주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의식주라고 그러면 의는 옷에 해당하고 주도 부동산이니까 인성에 해당해야 되는데 식만 여기다는 논리거든요. 식만 식신상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명이 편협합니다. 그런 것보다요. 이 식상은 나의 일상적인 활동성으로서 내가 살아있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반역이나 이런 걸 끌려가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 살아있으려면 또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식신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거리고 뭐 의식주다 이런 거는 크게 염두에 두면은 이 음양오행의 그 원리와 그 이 식신상관이 명명되어진 이름을 지어진 그 시대상의 이런 시대상과 음양오행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아, 일상 행동, 그냥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일상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식신이에요. 예, 또 활동 중에 정신적인 활동을 한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사고, 생각하는 능력. 이것도 대부분의 전통 명리적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생각은 이 인성에다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과격한 그 행동을 하면은 그걸 상관적인 행동을 할 때 나의 미래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가 적절하게 좀 좀 통제를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이게 전통 명리는 생각이 나의 활동을 통제한다는 거죠. 식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반면에 이 맹파명리 서적 중에 간지오이라는 책을 보면요. 나의 생각이나 사고는
이 식상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 나의 생각이나 사고는 이 인성이 아니라 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 많으면은 이 비겁은 나의 행동 능력이에요. 행동 능력을 설기시키니까 내 행동이 자제된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통적인 견해와 맹파에서 얘기하는 사고가 식상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통 이 식신상관의 정확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했을 때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할 때 전통명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인성이라고 보고 랭파 논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식상이라고 봤는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 식신상간의 뭐 비밀이라고 할까요? 간과하기 쉬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생각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적 활동인 아이디어나 정신적 그 활동의 그 소상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그 정신적인 활동하는 그거죠. 정신적인 활동을 해서 결과가 나면 이것도 어, 재물이 이 재물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지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보통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인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하는 프로세스, 사고, 요거는 식상이라고 볼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지적재산권, 뭐 생각 이런 것이 인성적 요소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식상의 그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아이디어나 생각하는 측면도 정신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나의 말, 나의 뭐 침이나 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나 행동, 내 행위, 또 나의 이런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표현하는 거.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의 주장을 표현하고, 나의 주장을 글로 쓴다든지, 또 글이나 예술로, 뭐 미술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으로 표현한다든지, 요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다 식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뭐죠? 그 유명한 그 자기 재능을 탤런트를 뽐내기 위한 그런 경연대회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상관, 식상이 아주 잘 좋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드러나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명인이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신상관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요, 생식 능력. 이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아주 성적 능력이 좋습니다. 또 이성에 대해서 아주 호소하는 매력을 풍기는 섹슈얼 어필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런 요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거의 식상의 식신상관의 의미가 거의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식상하면 이런 크게 보면 이 활동성에 해당하는 거, 이 표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성 간의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 활동에 대해서 식신과 상관적인 그 마인드로 바라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신은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내가 양이니까 여기에 모토나 진토, 술토 이런 것이 식신이 되는 것이죠. 상관은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천간은 기토고요. 지지는 축토나 미토가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식신은 양양으로 같든지 일간과 음일간인 경우는 또 음으로 같든지 음양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 상관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범위가. 양이 음을 만났거나 음이 양을 만나. 식신은 같은 양끼리 만났으니까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물질이 이물질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를 있죠. 다른 성향이 오고 균질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단순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성향에서는 요렇게 행동을 한다. 일간에서는 음만큼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밖에서 봤을 때 그게 예측 가능해요. 예견 가능한 거죠, 그게. 반면에 이 상관은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레인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음인 사람이 음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양적인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양적인 행동을 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이 조금 심리적 안정감이 교란된다고 할까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안다. 그럼 나는 편해지는 거죠. 어, 포커 칠 때 상대의 패를 이미 알고 있다면 내가 편안하죠. 그런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은 다른 것과 얼마든지 이 조합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응용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과 잘 섞죠. 혼합하고. 그래서 이 퓨전 능력이 있습니다. 섞는 능력, 응용하는 능력. 예, 기본적으로 이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냐. 이 양은 양다운 행동만 계속하니까 행동의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양성은 양이 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음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 하는데 얼만큼 음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얼만큼 양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불안정하게 돼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이 조급하고 변덕스럽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인 사람이 양적인 행동하겠지, 음인 사람이 음적인 행동하겠지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온순하다, 여유 있고 착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은 조금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조급해 보인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요. 이게 양은 양만큼 요만큼만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음은 음만큼.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적습니다.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반면에 상관은 음인 사람도요. 양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양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현상을 개혁시키려고 그런 욕구들이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옛날 걸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이고 이쪽은 변화 내지는 개혁적이다. 아, 이게 폭과 깊이는 이거죠. 마치 물 한 통이 있는데 물 한 통에서 아, 샤워 꼭지로 연결해가지고 나올 때 식신은 샤워 꼭지에 그 물구멍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상관은 거기에 물구멍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 식신은 양은 양적인 행동, 생각과 행동하고, 음은 음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범위는 좁지만 깊게 하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상관은 음인데도 양적인 생각과 행동, 양인데도 음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 다재다능하죠. 이것저것 다 만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만큼 깊이는 얕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속도면에서 물 한 동이 물 한 그릇 한 동이에서 물을 빼낼 때 상관은 물 나오는 구멍이 많으니까 물이 빨리 빠져요. 식신은 거기 물 나오는 구멍이 샤워 꼭지에 물 나오는 구멍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느리게 빠집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하게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가지 구멍으로. 이게 속도나 지속성 면에서는 느리지만 꾸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상관적은 금방 내에 쉽게 물이 빠지고요. 그러나 자기 관심 분야는 쉽게 관심을 표명하다가도 쉽게 실증이나 그만 때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상관은.
그래서 이런 성격들 때문에 아, 상관이 발달돼 있으면은 그 양반 성격이 한마디로 싸가지 없다. 상관질한다. 자기 뜻대로 하고 말을 세게 하고 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 많고 말만 마주 풍성하게 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상관이 발달돼 있으면 성격을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면에 식신은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양반은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아주 여유 있고 군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일간을 설기시키는 힘이 식상이 몇 배나 세요. 특히 음의 상관은 아주 막강하게 씁니다. 이 식신보다요. 그래서 이 상관은 이 정관이 법이자 나라이자 규범이자 도덕이자 임금 그 자체인데요. 그것에 스크래치를 내니까 이걸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범, 이걸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이걸 저는 룰 브레이커라고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하곤 해요. 상관은 룰 브레이커고, 식신은 정관과 이렇게 무게합을 해요. 그래서 룰을 도덕, 질서, 상식, 또 국가, 이런 거를 잘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이컨, 받아들인다 이거죠. 수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룰 테이커냐, 룰 브레이커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 여부가 뭐가 크냐 하고 이게 룰 브레이크냐 테이크냐 이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거를 각 행동에 대입해서 보면은 보다 더 자세히 이제 세분화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식상 그러면 일과 기술을 의미하고 표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면은 일 중에 일이나 기술에 있어서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일이나 한두 가지 기술에 몰입을 해요. 그래서 한번 몰려오면 그것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그 기술 분야에, 그 일에 아주 전문성이 깊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변화에 아주 소극적이죠. 반면에 상관이 발달돼 있는 사람은 일이나 기술,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전문, 뭐 이런 거 따는 사람들 보면 열 몇 개 가졌다는 양반들도 많아요.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그리고요, 일이나 기술을 다른 것과 자꾸 혼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이가 양인데 음적인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혼합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많이 받아들일 것이냐, 조금 받아들여서 섞을 것이냐, 이건 천차만별이죠. 아주 다양하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변화에 폐쇄적이지 않고 아주 문 열어놓고 얼마든지 변화할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혁적이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연구에서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식신에 가까운 거고요. 만들어진 것을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거 하는 건 상대적으로 상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상관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고지급대로 편법이나 요령 이런 거 못 피고요. 정직보다 요령을 잘 못 펴요. 어, 그리고 이런 상관이 발달돼 있는 사람은 요령, 융통성이 좋아서 때로는 편법도 살짝 이렇게 법을 우회하는 그런 방법도 잘 고안해내죠. 강의를 해도 상관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나게 강의를 잘합니다. 소생은 저는 이 사주 원국에 상관이 없어서요. 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요. 왜냐면 물통에서 물 나오는 구멍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물이 빠지려면 일의 발전이라든지 일 처리 속도가 늦어요. 그러나 깊게 할 수가 있죠. 상관은 그 물통에서 물이 금방 빠져요. 발전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자칫 하면은 쉽게 실증내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뜻이 있죠. 표현할 때 예술 활동을 한다. 상관이 발달돼 있는 사람은 뭐 음악, 예술, 뭐 체육 이런 쪽에 아주 다방면에 또뭐 음악 중에서도
부터 이런 뭐 재즈라든지 이런 그 우리의 트로트라든지 다양하게 하는 사람이 이 상관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음악 중에서도 그냥 뭐 클래식 기타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한두 가지 분야에 상관은 좀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식신은 응용력 확장력이 적어요. 반면에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응용 확장을 아주 잘하죠. 발전 속도는 잘하면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도달하기 전에 쉽게 포기하고 실증내서 때려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반면에 식신은 발전하는 속도는 느리나 꾸준하게 두벅두벅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도 그냥 불평불만 없이 장단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걸 그러나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장점은 아주 부각시키려고 그러고요. 단점은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다 상관, 식신 그 자체로 좋고 나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장단 그대로 있어서 정직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따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변화하는 이 글로벌 시대에 머리가 빨랑빨랑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 글자만 놓고 식신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상관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 사주를 판단하면은 사주를 제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0%입니다. 0%예요. 식신은 식신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주 여덟 글자를 해석할 줄 알아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상관은 상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나야 여덟 글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주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그러려고 이런 디테일하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연애를 한다.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해요. 그러나 상관은 행동보다 말로 아주 서비스를 잘하죠. 좋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잘하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뽕이 많은 것이죠. 어, 과장도 많이 하고요. 또 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식신이 발달한 사람. 그러나 상관은 좀 화려하게 뽐내고 조금 뭐 자기 자랑 이런 것도 많이 섞일 수가 있죠. 또 외모 꾸미는 거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소탈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기초 화장 위주로 반면에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런 감각이 좋죠. 이런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뭐 옷 같은 거 입는 그런 감각들이 좋습니다. 시장도 잘하고 맵시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그 파트너한테 한번 정해지면 식신은 잘 안 바꿉니다. 안 바꾼다기보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못 바꿔요. 잘. 반면에 상관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사랑도 빨랑하고요. 또 이별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실증도 빨리 내요. 그래서 이거 그런 측면이 있죠. 이런 식신이 발달돼 있는 사람은 연애 파트너를 한번 만나면 좀 오래 사귀는 경향이 있고, 상관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진도를 나가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결론이 잘 안 맺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원리는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의 모든 생각, 활동, 요거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나열하지 않은 기타의 모든 활동, 영역도 이 기준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활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내 사주를 해석하는데 지금 나의 이런 생각, 나의 이런 행동은 식신에 해당하는지 상관에 해당하는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나의 사주 해석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꼭 유념하셔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 식상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식신상관이 발달돼 있으면 이 관사를 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사를 극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이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또 이 식상이 발달돼 있으면 이 생제, 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발달돼 있어요. 요것도 반드시 좋은 것이냐? 아, 재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게만 또 얘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재가 많은데 내 힘이 에, 재가 많아지면 내 힘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명 재다신약 뭐 이렇게 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관살을 그건다는 측면하고 이 재를 생하는 측면하고 양면이 다 있는데 이 생겨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고 이 관살 그거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뭐든지 동양학은 적절하게 중용을 얻어야 됩니다. 중도를 때와 시절 상황과 잘 정합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관살을 극하는 것도 과도하게 극하면 안 좋은 거고요. 또 극하는 것이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칠살이 나를 죽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동양사에서는 이 중도, 중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의천, 역전 주역에는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나오는데 의리역의 대가가 정의천 선생입니다. 아, 정자라고 그러죠. 이천역전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뭐가 중도냐 할 때 그 제시해주는 네 가지 당자가 있어요. 중용,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중용에 맞는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써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나의 행동이 첫째, 언제 어디서든지 타당하냐, 타당.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 시절에, 이 시기에 적당하냐, 또 적당하다면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잘 맞느냐, 합당하냐. 이 세 가지가 타당, 적당, 합당하다고 그래도 내가 그 일을, 그 사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당입니다. 요 네 가지 당자가 충족이 된다면 이른바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는 중도, 중용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동양에서는 그것이 도이자 정의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없을 때와 많을 때 너무 없으면요. 이 식상은 이 식상 활동으로 한 그 결과가 재거든요. 재물이거든요. 이게 과정 없이 내가 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 없이 곧바로 재물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 처리가 너무 급하게 되는 거죠. 우물가 가서 숭늉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숭늉이 되려면 밥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푸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숭늉을 이렇게 만들어야 숭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급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 과정이 없이 결과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이 결과가 잘 달성이 안 돼요. 힘들어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그물이나 뭐가 있어야 그 과정이 그런 기술이나 도구가 있어야 그런 물고기 잡는 요령 같은 걸 배우고 그래야 이게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기술이나 이런 과정에 해당하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곧바로 일로 갈 수는 없으니 이거를 임대를 해야죠.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플랫폼 같은 게 대표적이죠. 뭐 쇼핑몰 그런 걸 그 임대해서 쓴다든지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중개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거 없이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식상이 없으면요. 칠살이 나를 극할 때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 칠살에 아주 강력한 폭력을 나를 죽이는 기운이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 평관이 나의 살이에요. 나를 죽이려 드는 기운을 이 양인을 내세워가지고 양인이 평관하고 합을 해요. 내가 병화라면은 임수가 나를 극하는 칠살인데 이 어마무시한 이 칠살 요거를 나의 양인인 얘도 칼을 드는 강도거든요. 얘와 합을 합니다. 정의와. 그래서 이 칠살이 이 사랑을 자기 짝을 만나가지고 순화돼서 나를 공격을 하지가 않아요. 이게 양인압살입니다.
또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 소리는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해요. 임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칠살이에요. 이게 꼼짝 말아야 이거죠. 그러고 그런데 양인합살하고 식신제사라고 뭐가 이 임수를 잘 계도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느냐? 양인합살이 훨씬 더 편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식신으로 나의 활동으로 이 임수를 감시하고 그걸 하려면요. 내가 10명, 나 같은 사람 10명이라고 해도 이게 도둑 한 명을 10명이서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언제 도둑질을 할지 몰라요. 그만큼. 그런데 이렇게 짝을 지어 놓으면은 이 여자가 아주 능력자나 합을 해서 둘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나쁜 짓을 안 해요. 이게 훨씬 더 내 입장에서 보면 편한 방법이 양이나 합살입니다. 이제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칠살의 세력, 관살을 여기 인성으로 통과시켜서 오게 하는 거죠. 일종의 관인상생, 살인상생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식상이 없으면 관살에 대한 나의 대항 능력이 약하다. 그리고 관살이 없으면요, 말이 조금 적어요. 말수가.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우직하다, 점잖다, 그런 좋게 표현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말이 없으면 답답한 거죠. 대체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에? 집안 자제가 말을 않고 있다. 얘가 지금 왜 그런지 뭐 답답하죠. 그래서 마냥 우직하고 점잖다. 그런 경우가 이게 다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또 이게 없으면요. 식상이 없으면 말은 많은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이게 전달 능력,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두서없이 막 얘기저기 하니까요. 그리고 식신이 먹거리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먹을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활동을 한 그 결과가 이거 제물로 나온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먹을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먹을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식상이 너무 왕하다, 많다. 이게 망하는 경우 보면은 이 식신과 식신이 만나도 넓어지는 거예요. 양식신이 내가 양인데 여기 식신이 있고 또 다른 양의 식신이 또 있다. 그럼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만큼에서 다른 식신이 더 있다 그러면 요만큼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식신과 상관이 만나면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글자가 두 개 있다든지 이게 같은 글자가 같은 오행에서 음양이 다 있다. 그러면 정편이 혼잡돼 있다고 그래요. 편인 정인이 섞여서 잡스럽게 됐다. 그러면 편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편인 정인에서는 편인이 되는 거고요. 정관 편관에서는 편관이 되는 거고요. 예, 정제 편제에서는 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여기서 상관이 나쁜 쪽으로 작용하니까 식신과 상관이 있으면은 상관의 기운이 강성해질 겁니다. 그렇게 또 식신 플러스 식신이라고 해도 상관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은 거꾸로 관살을 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살은 직장이고 내가 소속해 있는 직업 조직인데 이 조직 입장에서는 나 알기를 무시하고 내가 우리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요? 해고를 시키지. 그래서 조직과의 관계가 조화롭지가 못해요. 이게 일찍 때려치고 자기 사업을 하든지 이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해야죠. 어, 이걸 또 잘 하면은 어, 조직 속에서 주는 월급 그러나 조직이 요구하는 바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개목걸이에 걸린 그 멍멍이는 회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꼬랭이도 부지런히 흔들어야 되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이 못 얻죠. 그래야 밥을 얻어먹는 거죠. 월급을 타먹는 거죠. 근데 이걸 거보고 나오면은 이제 배고픈 늑대가 되는 거죠. 자기가 먹을 때는 다 독식할 수 있으나
월급 주는 데가 없으니까 굶을 때는 며칠 전 쫄쫄 굶어야 됩니다. 어, 이게 세상사가 이게 음양 오행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음에 서경의 그 홍범 구조 설명할 때 리더십 편에서도 아주 상세히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9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이 오행이라고 서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경 홍범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식상은 나의 일이자 기술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내 진로나 기술이 내가 어떤 기술을 살려야 되고 어떤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도 A라는 기술을 살려서 하는 직업, B라는 기술을 살려서 하는 직업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직업도 이런 전직을 자주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왕성하면은 표현이 과격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바 싸가지 없다, 상관질한다, 위아래 알아보지 못한다, 아나무인이다, 자기위주다 이렇게 상관을 나쁜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게 전통 명리의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관은 대부분 나쁜 거, 식신은 대부분 좋은 거. 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왜 상관은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식신은 뭐 대부분 좋은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음, 그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게 너무 발달돼 있으면은 여기저기 그 개입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고요. 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고 또 표현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또 이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법이나 이런 걸 어기게 돼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또 상관이 발달돼 있으면 이렇게 식신이 있다고 그래도 이게 왕하면은 뻥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허언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명리에서 이 상관이 공방이면 이 공방이면은 그걸 채우려고 부단히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을 속인다든지 사기, 기망 행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통 명리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공망 그러면 아들에 해당하는 글자가 공망이다 그러면 아들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보다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관이 공망이다. 그럼 남자는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그 애착, 관심, 또 직장에 대한 관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하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강하면은 일간의 힘을 뺀다 이거죠. 설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또 그렇다고 없어도 안 좋고 모든 게 이 중용 중도가 최고입니다.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의 세계가 거의 중도예요. 중용이 해당하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식신상관에서 이 오행에서 이 식상의 원리를 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좀 빠뜨릴 수 있는 대목.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그 식상의 그런 몇 가지 원리. 그래서 이제 식상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